예, 2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매출 채권은요, 외상 매출금과 줄여서 받어, 매입 채무는요, 외상 매입금과 지급원입니다. 자, 이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라고 하면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외상으로 매각한 것이죠. 매각할 때 발생합니다. 판매라는 얘기는 결국 뭐가 된다? 재고자산이 되죠. 재고자산은 뭐가 있습니까? 상품, 제품, 반제품, 부산물, 원재료 등등등 있죠. 재고자산을 팔고서 외상으로 받았다면 외상매출금, 어음을 받았다면 받을 어음, 외상으로 매입했다면 외상매입금, 어음을 발행했다면 지급어음이 된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도록 하세요. 알았죠? 자, 오늘은 조금 한숨 돌리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기타의 채권 채무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는 재고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상품이라 했죠. 이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은 상품을 팔든가 제품을 제조해서 팔든가 했을 때 발생하는 게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입니다. 자, 미수금과 미주금 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된 영업활동, 즉 재고자산 이외의 외상거래에서 발생합니다. 재고자산이 아닌 경우에 발생합니다. 자, 주 계명이 비품을 외상으로 팔았다고 봅시다. 그러면 계명은 대변의 비품이라는 자산 감소, 주 세무는 비품이라는 자산 증가로 봅시다. 둘 다 비품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외상으로 팔았기 때문에 차변에 뭐가 옵니까? 외상 매출금이 온다고 속으시면 안 됩니다. 꼭 한 번쯤 속아주세요. 알았죠? 그러면 다시 안 틀립니다. 뭐라고? 미수금입니다. 미수금. 그리고 상품 이외의 자산을 외상으로 샀기 때문에 뭐가 된다? 미지급금이 됩니다. 됐죠? 미수금과 미지급금에서 처리합니다. 자, 문제를 하나 물어볼게요. 주 계명이 비품을 팔았습니다. 똑같이 비품을 팔고서 이 대금을 세무가 엄으로 줬습니다. 엄을 발행해서 줬습니다. 계명은 대변의 비품, 세무는 차변의 비품 맞죠? 자, 차변에 뭐가 옵니까? 받을 엄이 오죠? 대변의 지급엄 오죠? 맞습니까? 아니죠, 그죠? 아니죠. 즉,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받을 엄과 지급엄은 무조건 재고자산과 관련해서 발생합니다. 그죠? 지금 비품과 관련했기 때문에 재고자산 이외의 엄상의 채권 채무는 받을 엄과 지급엄에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냥 미수금과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자,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자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만약에 매출 채권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하면 당좌자산에 서 있습니다. 매입 채무, 미수금, 미지급금. 지금 1년 이내에 현금으로 주고받는다면 이게 뭐가 됩니까? 유동자산 중에서 당좌자산이죠.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니까 부채 중에서 유동부채죠. 근데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장기 매출 채권, 장기 미수금, 장기 매입 채무, 장기 미지급금이라고 붙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되시겠죠, 그죠? 장기. 그러면 이거는 비유동 부채가 되고 이것도 비유동 자산이 됩니다, 그죠? 자, 여러분 숙제. 장기성, 장기 매출 채권이라고도 하고 장기성 매출 채권이라고도 합니다. 장기성 매출 채권이 투자 자산인지 아니면 유형 자산인지 무형 자산인지 기타 비유동 자산인지를 확인하도록 하세요. 숙제. 다음 시간까지 숙제입니다. 아니면 지금 확인할까요? 이 슬라이드 오늘 차시가 끝날 때 답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살짝 스톱하시고 지금 확인하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확인했습니까? 자, 장기 매출 채권과 장기 미수금요 확인했습니까? 뭐다? 네, 기타 비유동자산입니다. 기억하세요. 시험에 가끔씩 나옵니다. 가끔씩 나오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대목은 수업을 하면서 계속 부채를 같이 하고 있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복습하시려면 교과서에 지금 어디 쪽을 하고 있는가 하면 자산을 하면서 교과서 P126쪽의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산과 매칭되는 걸 같이 하고 있죠. 앞에 같이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부채는 126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은 지금 계속 앞부분부터 당좌 자산부터 계속 하고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선급금과 선수금인데 상거래에서 상품 매매의 계약금을 매입처에 지급 혹은 받은 경우입니다. 자, 계약금을. 자, 우리가 계약금을 받았다. 그러면 나중에 상품 대금을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계약금만침 빼고 받죠. 계약금은 미리 받았다면 미리 뭐 한 겁니까? 받았다 해서 선수금이죠. 미리 받았죠. 그러니까 미리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상품 대금을 받을 때 이만큼 빼고 받아야 되니까 부채죠. 그죠? 되겠습니까? 계약금을 줬다? 그러면 미리 줬죠. 선급금이라 해서 이 금액만큼 나중에 빼고 주면 되기 때문에 자산이 되겠죠. 자, 예제 문제들 볼까요? 주 계명이 상품 판매를 계약하고 계약금 100만원을 세무에게 줬습니다. 판매하겠다고 판매 계약을 다시요. 상품 판매 계약을 100만원짜리 상품을 판매하겠다고 계약을 했습니다. 자, 주문 계약 위탁 보관 추심 의뢰는 거래다 아니다? 거래가 아니죠. 그래서 계약만 했다면 거래가 아닐 텐데 세무에서 뭐 했다? 계약금을 5만원 줬네요. 돈을 주고받았는 요 놈은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5만원 미리 받았기 때문에 뭐가 된다? 선수금이 되죠. 세무는 현금 5만원을 미리 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선급금이라는 자산이 옵니다. 자, 이제 실제로 계명에서 상품 100만원을 인도했습니다. 인도하고 나머지 현금을 95만원 받게 되겠죠. 계약금 5만원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 선수금이라는 부채가 이제 없어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세무에서는 상품을 100만원 동그라미 하나 빠졌네요. 여러분 이런 실수하시면 안됩니다. 그죠? 100만원 이거 잠깐 이야기하시면 시험 칠 때 보면 100만원 서약하면 쟤처럼 이렇게 쓴다든가 이렇게 쓴다든가 이러면 제가 분명히 끌 겁니다. 회계가는 숫자 정확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정확하게 쓰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그래서 상품을 100만원 매입하고 현금은 95만원 줬죠.
그리고 선급금이라는 자산이 5만원 대변에서 없어지면 됩니다. 자, 지금 미수금, 미지급금도 어렵지 않죠? 앞에 거 쭉 잘해왔다면 선급금, 선수금, 계약금 받았을 때는 선수금, 계약금 줬을 때는 선급금에서 처리하고 나중에 상품 대금을 주고받을 때 그만큼 빼고 주고받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때 선급금과 선수금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 한 3분 정도 복습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예수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급여를 받을 때, 급여를 지급할 때 보면은, 받든가 지급할 때 보면, 회사에서 만약에 100만원 급여를 책정했더라도 우리가 소득세라든가, 국민연금이라든가, 의료보험이라든가, 산재보험료 같은 것들을 차감하고 지급을 하겠죠. 그래서 이때 지급을 하면 회사는 예수금이라고 해서 부채로 계상을 하게 됩니다. 부채로 계상해 놨다가 나중에 소득세, 국민연금, 의료보험을 납부할 때 부채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 분계를 한번 볼까요? 기업은 급여 1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등으로 10만 원을 제외했습니다. 이렇게 보통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소득세도 얼마 지급하고 제외하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으로 얼마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료도 얼마 제외하고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급여 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차변의 비용 발생 100만 원, 대변의 현금 90만 원 지급했고 나머지 10만 원은 어떻게 됐다? 제2예수금으로 처리를 해 놓게 됩니다. 그랬다가 이 제2예수금을 실제로 자 소득세는 국세청에 국민연금 연금관리공단 이런 데 납부를 하게 되겠죠. 그죠? 납부를 하게 되면 차변의 제2예수금, 대변의 현금 해서 없어지게 됩니다. 자, 크게 어렵지 않죠? 단 예수금은요. 부채가 됩니다. 그죠? 부채면서 자, 무슨 부채? 유동부채입니까? 비유동부채입니까? 예, 1년 이내 지급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동부채로 처리하게 됩니다. 자, 한 3분쯤 있다가 다음 슬라이드 봅니다. 복습하시고 봅니다. 예, 다음은 가지급금과 가수금입니다. 자, 가짜라는 얘기, 임시가짜죠. 그래서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 임시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현금을 수입 혹은 지출 혹은 수입이 있었으나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금액 내용과 금액이 판명될 경우까지 이 계정에 처리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실제로 가지급금이나 가수급은 회사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계정인데 우리가 지금 회계 를 처음 배우는 초심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출장비를 지급했습니다. 출장비를 지급했다면 대변에 현금이라고 처리하면 됩니다. 만약에 출장비를 10만원 지급했는데 자, 근데 이 사람이 이 출장비를 어떻게 쓸지를 모르니까 10만원 해서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출장 갖는 사원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 가지급금 10만 원을 자, 자산 계정이죠. 그죠? 가지급금 자산 계정입니다. 자산 계정입니다. 돌아와서 여비로 3만 원 쓰고 교통비로 4만 원 쓰고 통신비로 만 원 썼다. 그러면 돈이 얼마 남았 8만 원 쓰고 2만 원 남았다. 하고 회사로 다시 돌려주면 이제 계정 과목과 금액이 확정된 시점에서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죠. 자, 이때 나올 수 있는 게 뭐 소모품비도 나올 수 있고 그죠.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과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가지급금, 현금을 준 경우는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가수금은 반대로 하시면 되죠. 자, 돈을 받았습니다. 차변의 현금 만약에 10만 원 받았는데 야, 돈 무통장 입금했거든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때문에 입금했는데 하니까 전화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일단은
가수금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가수금 10만 원은 돈을 빌린 게 될 수도 있고, 자, 빌렸다면 부채 전가, 외상매출금 대금을 내가 갚았잖아 하면서 니인데 줄 돈을 줬다 하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외상매출금이 있었던 게 없어지겠죠. 자산 감소도 처리하게 됩니다. 즉, 정체불명의 송금이 들어왔을 때는 일단 현금으로 잡아야 되죠. 그리고 계정 과목을 가수금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처리했다가 이게 확정이 되면 가수금이 없어지고 대변에 해당 내용이 밝혀진 계정 과목이 오시면 됩니다. 자, 크게 어렵지 않죠, 그죠? 요것도 한 3분 정도 복습하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합니다. 예, 선납세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인 기업을 할 수도 있고, 개인 기업, 자, 여기서 개인 기업은 자본금입니다. 그죠? 자본 계정이 자본금 계정 하나밖에 없다 했죠. 1인 소유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 기업은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게 돼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 기업은요, 법으로 인격을 부여했습니다. 법인 기업은 우리가 지금까지 자본금 배웠고, 뭐 배웠나 보시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하는 거 하나 더 배웠습니다. 그죠? 자본이다 하는 거 배웠고요. 법인 기업은 뭘 납부하게 된다?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선납세금은 글자 그대로 미리 납부한 세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세금을 미리 납부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기가 실제로 실제로 세금을 납부할 때 이만침을 빼고 납부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자산이 되죠. 그죠? 자산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볼게요. 귀중에 원천 징수한 법인세나 중간 예납한 법인세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여러분 요 문제는 아마 FAT 1급 정도 가야지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되는데요. 주로 요게 나오고요. FAT 1급 중에서는 그 다음에 TAT 2급 여러분 자 제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죠. FAT 2급은 전산에게 2급과 매칭이 됩니다. FAT 2급 전산회계 2급. 자, 이건 전산회계는 한국 세무사회에서 치고 FAT는 한국 공인회계사회에서 칩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FAT 1급은 전산회계 1급과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 단계가 TAT 2급, 요거는 전산 세무 2급. 그 다음에 TAT 1급은 전산 세무 1급과 같습니다. 그리고 회계관리 2급의 수준은 여기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죠. FAT 1급 정도의 이론을 커버를 하게 됩니다. 1급까지 완벽하게 커버 못하고 한 3, 40% 정도 커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주 이야기를 할 때 알아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주로 FAT 1급 정도에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 요건 TAT에서 2급에서 자주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 이자를 받습니다. 이자를 100원 받는데 이자를 100원 다 받는 게 아니죠. 그죠? 이자 소득세라서 해서 세금을 미리 납부합니다. 그죠? 만약에 2원을 납부했다면 선납세금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98원을 현금으로 받겠죠. 자, 그 다음에 법인세를 중간 예납을 했습니다. 중간 예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금 100원, 그 다음에 법인세 선납세금 100원 이렇게 하면 되죠. 되시겠습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결산 처리를 할 때는 이 선납세금을 갖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된다? 법인세 비용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선납세금을 제하고 또 세금을 납부하는 게 있다면 대기업에 현금해서 법인세 비용으로 계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요 정도 요거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요거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요건 사실 조금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법인세 중간 예납했는 금액이 100원이고 실제로 자기가
기말에 계산을 해봤더니 법인세가 300원이다면 중간에 미리 납부한 법인세 선납세금을 빼고서 나머지 200원을 납부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한번 3분 정도 복습하시고 다음 슬라이드를 봅니다. 자, 매출 할인과 매입 할인인데 이거 사실 재고 자산에서 학습을 할 수도 있고요. 매출 채권 부분에서 학습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기타의 채권 채무는 아닙니다. 근데 시간이 어중간해서 여기서 짚고 넘어갈게요. 채권 채무는 아닌데 자,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또 학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매출 할인과 매입 할인은 할인 기간 내에 대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어디? 매출액 또는 매입액에서 차감됩니다. 차감합니다. 요거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기억해 둡니다. 차감을 합니다. 밑에 설명을 다시 할게요. 차감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기업이 상품을 100만원 외상 매출했습니다. 외상 매출을 하면서 조건으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to 10 net 30. 이 얘기는 뭐냐면 10일 안에 네가 돈을 주면은 몇 프로? 10일 이내에 돈을 주면 2%를 할인해 줄게. 대신에 N은 네트죠. 30일 이내는 순액을 달라는 얘기죠. 그죠? 30일이 넘으면은 뭐 지체 가산금이다 이런 게 붙을 수도 있겠죠. 조건을 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투텐 네서티라는 조건을 달아두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2% 이자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한번 보세요. 11에 2%니까 11에 2%입니다. 그죠? 2%면 한 달은 30일이니까 한 달에 6%네요. 그죠? 6% 30일이니까 그러니까 3을 곱하면 6%죠. 6%인데 1년은 얼마요? 곱하기 12개월이니까 72%면 이자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기업들은 어떻게 한다? 이 조건을 행사하려고 할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문제도 한번 볼까요? 자, 어떻게 되는가? 자, 매출 시에, 자, 앞으로는 전산회계와 맞추기 위해서 대변에 상품 매출로 쓸게요. 전산회계에서는 우리가 상품을 샀을 때는 차변에, 구입했을 땐 차변에 상품, 대변에 받았을 때는 상품 매출로 합니다. 그죠? 근데 이게 3분법이라 해서 또 샀을 때는 매입, 팔았을 때는 매출, 그 다음에 2월 상품이란 계정을 쓰기도 합니다. 이건 3분법인데 회계원리 시간에 배웁니다. 우리는 전산회계와 맞추기 위해서 차변의 상품, 대변의 상품 매출로 할게요. 근데 회계관리 2급 시험을 치면 대변의 매출로 처리해도 똑같다는 거 이해하세요? 상품 매입 똑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두 개도 같이 이야기를 계속 할게요. 매출을 했습니다. 차변에 대변에 상품 매출입니다. 얼마? 100만원. 매출 100만원 와도 됩니다. 그죠? 차변에 외상 매출금 100만원. 통합계정을 쓴다면 매출 채권 100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반대로 종업원이 아니네요. 기업이고 종업원이 아니고 A기업, B기업이라고 합시다. B기업. 그 다음 B기업 입장에서는 분계가 어떻게 됩니까? 자, B기업 입장에서는 샀죠. 자, 분계를 볼까요? B기업 입장에서는 자, 차변의 상품 100만원, 대변의 외상 매입금 100만원이 되겠죠. 자, 상품 대신에 매입해도 같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외상 매입금 대신에 매입 채무도 같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분개를 해놨다가 10일 이내에 돈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면 2% DC에서 받으니까 현금 얼마 받았다? 98만원만 받았겠죠? 외상 매출금 100만원이 없어지고 98만원 받았으니까 2만원은 매출 할인이 되겠죠? 이 사람 분개해볼까요?
외상매입금이 100만원이 없어지는데 돈은 얼마 줬다? 현금은 98만원이죠. 자, 매입해서 할인했죠. 매입하고 할인 받았으니까 매입 할인이라고 처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일 이후 회수하게 되면 그 순액을 다 받죠. 차변 현금 100만원, 대변에 외상매출금 100만원입니다. 자, 이 사람은 외상매입금 100만원, 그 다음에 현금 100만원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는데요. 자, 요놈 매출 할인을 받았고 매입 할인을 받았다면 이건 어디서? 이 기업의 A 기업의 매출액은 얼마가 됩니까?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했으니까 100만원에서 2만원이 차감되니까 얼마가 된다? 98만원입니다. 그죠? 이 사람 어떻게 된다? 매입액에서 차감되니까 100만원에서 2만원 차감해서 98만원이 매입액이 되겠죠. 이 말 매출액에서 매출액 또는 매입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입니다. 금액입니다. 되시겠죠? 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시험은 요게 자주 나옵니다. 매출액 또는 매입액에서 차감된다 하는 겁니다. 알았죠? 차감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한 3분 뒤에 마지막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여러분,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미수금과 미지급금입니다. 미수금과 미지급금, 상품 이외의 자산을 외상으로 매입하거나 외상 매출해서 상품 이외, 즉 정상적인 영업활동 이외에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에서 처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선급금은 계약금을 미리 줬을 때 자산, 선수금은 미리 받았기 때문에 부채가 되었죠. 그죠? 그 다음에 배웠던 게 예수금이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거 요놈입니다. 순서대로 중요성이 있습니다. 가지급금, 가수금 정도 알아두세요. 그리고 여러분 아마 지금 조금 제가 이제 보니까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있으면 앞부분에 1주차 빼고 2주차부터 우리가 거래 판료서 했죠. 차변의 자산 증가, 대변의 자산 감소, 대변의 부채 증가, 차변의 부채 감소, 대변의 자본 증가, 차변의 자본 감소, 차변의 비용 발생, 대변의 수익 발생이라는 이 거래의 판료소를 옆에다 놓으시고 이게 자산이냐 부채냐 자본이냐를 하나 따져가시면서 천천히 복습하도록 하세요. 요거 놓고 하셔야 됩니다. 그죠? 요거 놓고 공부를 해 나가세요. 그리고 자산은 증가 차변 감소 대변, 부채는 증가 대변 감소 차변, 자본 증가 대변 감소 차배였죠. 비용 발생 차변, 수익 발생 대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하나하나 다시 차근차근히 복습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앞부분에 이 지금 LMS 시스템에 있는 거 쭉 한번 다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학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하고 아마 이번 학기는 대면 수업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면 수업이 어렵게 된다면 저희가 7월 달에 회계 원리하고 제 과목 전표 회계 실무하고 또 한 과목 정도 세 과목을 합쳐서 우리가 회계 관리 2급 특강을 개설할 겁니다. 특강을 개설해서 이 세 개 과목 내지 네 개 과목 전체를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이 상태로 가면 7월 달쯤은 매우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강을 항상 우리가 방학 때 특강을 개설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근차근히 열심히 따라오시면 이때 다시 복습을 하시면서 완벽하게 이 회계관리 2급을 취득하고
앞으로 우리과 수업을 듣는데 지장이 없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